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작년부터 배당주 관련된 정보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보는 아니고요.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면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주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주 투자로 기대하시는 수익률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특별 상품들의 금리가 약 3%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투자해서 수익률이 4% 이상이라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런 수익률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4%는 은행 예금금리보다 별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배당주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요. 1년에 수익률을 4%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KTNG나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은 1년에 배당금으로 수익률이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종목들을 그냥 계속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4에서 5% 정도를 기본 수익으로 놓고 최대 10% 정도까지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확정 수익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1년에 10%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 자체가 목적이라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모아가는 종목들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기대감으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는 배당주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투자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투자를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증권 계좌가 하나 필요합니다. 일반 매매 계좌 외에도 CMA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도 하나 필요합니다. 참고로 파킹 통장은 돈을 파킹한다, 즉 돈을 주차시켜 놓는 것처럼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서 이자를 높게 주는 통장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파킹 통장은 토스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1억 원까지는 연 2%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자를 많이 주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라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투자를 할 돈이 필요하겠죠. 투자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안정추구형이라고 부르는 배당금이 목적인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저는 연간 수익률 4에서 10% 정도를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을 먼저 나눕니다. 투자금 반을 딱 잘라서요. 파킹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된다면 여기 넣어둔 돈으로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 딱인데요. 투자금이 적다면 그냥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시면서 시드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증권사 계좌에 입금을 하는데요. 그냥 매매 계좌에 입금을 하지 마시고 CMA 계좌에 꼭 입금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요. 매매 계좌와 CMA 계좌가 통합되어 있다면 그냥 매매 계좌에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드머니도 적은데 꼭 파킹 통장에 돈을 50%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로 급할 때 대출을 활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돈을 장기간 사용하게 된다면 마통 이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가진 금융자산의 절반은 현금화 할 수 있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요.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구분해서 미리 나누어 놓지 않으면 결국 투자에 모두 다 투입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미리 나의 금융자산 절반은 따로 보관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공모주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나름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이어나갈게요. 배당금 자체가 목적인 투자로 매수를 한다면 저는 분기 배당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금을 1년에 4번 나누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리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유리한데요. 제가 최근에 분기 배당주 소개를 한번 드렸죠.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4% 이상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두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요.
아까 증권 CMA 계좌에 투자금의 50%를 입금했잖아요. 그 입금된 돈에서 10% 정도 증권 계좌로 옮기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5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할 거니까요. 5번의 분할 매수가 끝나더라도 CMA에는 입금해둔 돈의 절반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한 종목으로 배당금을 받습니다. 오늘이 1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준일이었는데요. 그럼 내일 아마도 소폭의 배당락이 있을 겁니다. 배당락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배당금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자, 그럼 CMA 통장에 50%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이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또 돈을 50% 남기고 매수를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사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공투자 주식심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냥 공식처럼 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락 이후 추가로 매수할 때 그때 주가에 따라 매수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낮거나 근처 가격이라면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5% 이상 상승했다. 그럼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평단가보다 10% 이상 올라갔다. 그럼 저는 보유한 수량의 절반을 일단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다시 하락해서 평단가 근처에 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덜어낸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요. 그런데 평단가 근처로 오질 않아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투자금이 남게 되면 어떡하냐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투자하실 종목은 차고 넘칩니다. 다른 종목 매수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배당 종목을 매수를 했으므로 3개월마다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요. 배당금 들어올 때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어 있으면 흐뭇해집니다. 이게 주식 배당금은 뭔가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하튼 이 배당금도 예수금에 합산을 해두고 재투자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복리로 굴려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배당주 투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시세 차익 확보를 목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연간 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도 투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나눕니다. 파킹 통장의 절반, 그리고 증권사 CMA 계좌의 절반을 입금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배당주는 1년에 배당금을 2번 주는 반기 배당주, 그리고 연말에 1번 주는 기말 배당주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기 배당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 반기 배당주인가 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제가 며칠 뒤에 괜찮은 반기 배당주들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분기 배당주는 약 10종목이었지만 반기 배당하는 종목은 50개가 넘어가거든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종목들로 엄선을 하고요.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배당락 이후부터 조금씩 모으시면 되는데요. 화면은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반기 배당하는 종목입니다. 작년 말에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배당락이 크게 왔죠. 그리고 약 한 달간 주가가 하락하는데요. 이때가 배당주 투자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5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를 하시고요. 평단가를 계속 낮추시면 됩니다. 예수금의 50%만 사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반기 배당주이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으로 다시 배당금이 나오는데요. 올해 반기 배당 기준일은 6월 28일입니다. 기준일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주가가 나의 평단가보다 5% 이상 수익이다. 그럼 저는 전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3, 4% 정도 수익이라면 애매하죠. 이때는 그냥 보유하면서 일단 배당금을 받던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3% 미만이다. 그럼 보유를 하고 일단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했던 보유를 했던 배당락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할 확률이 큰데요. 그럼 또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남아있는 예수금의 50%까지만 사용을 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고요. 연말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낮은 평단가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줍니다. 하락한다고 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텀을 두고 하락할 때만 조금씩 천천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반기 배당주이기 때문에 연말에 배당금을 또 주죠. 그런데 보통 반기 배당주들이 연말 배당금은 6월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 수익률 목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는데요. 올해 연말 배당 기준일은 12월 28일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수익률이 10%다. 그럼 저는 또 미련 없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4에서 9% 정도 나왔다. 그럼 보유를 하던지 매도를 하던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애매하다면 반만 매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4% 미만이다. 그럼 그냥 보유를 하고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락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조금씩 모으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내년 6월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단순한 투자 방법인데요. 이 방식은 쉽지만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한 주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또한 1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매도를 하지 못하고 배당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은 받기 때문에 1년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투자 방법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익 10%가 작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매년 1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0년 뒤 나의 원금은 2.4배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리를 생각한다면 10%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투자 방법은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면서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그 타이밍에 매도를 한다면 뭔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현금과 시간만이 성공 투자의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꼭 현금을 남겨두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결국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올해 매도를 하지 못해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도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은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배당금을 받았죠. 은행 예금보다는 더 나은 투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며칠 뒤에 반기 배당주 중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과 연결하시면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